안녕하십니까. LG 커넥트 2020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김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문제로 오늘 행사가 1시간 정도 지연된 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도 기존의 스타트업 테크페어와는 달리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마주하는 따뜻한 온기는 느낄 수 없겠지만 이 미래를 향한 인사이트와 또 스타트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부족함 없이 준비했으니까요. 새로운 형식으로 만나 뵙는 LG 커넥트 2020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행사는 방역 당국의 방역 수칙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서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LG 커넥트 2020은 관심 있는 누구나 lgconnect.co.kr로 접속하시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모바일 사용자분들은 LG 커넥트 2020 앱을 다운로드 하시고 접속을 하시면 더 편리하게 행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스타트업, LG 외부 연사들의 라이브 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 더 라이브 스페이스, 그리고 50개 참여 스타트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타트업 스페이스, 또 유망 스타트업에 직접 투표를 하며 참여하실 수 있는 챌린지 스페이스까지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특히 유망 스타트업 투표도 좀 여러분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스타트업의 소중한 날개가 되어줄 LG 커넥트 2020 그럼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LG 사이언스 파크 대표 이삼수 대표님의 환영사를 만나보시죠. 이노베이션 포 베터 라이프. LG는 지난 70년간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을 추구해왔고 이에 발맞추어 LG 사이언스 파크도 지난 2018년부터 디지털 혁신과 개방형 혁신을 통하여 LG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변화의 스케일, 변화의 스피드가 시대적 생존 방식임을 감안하면 개방형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LG는 그러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을 모아서 LG와 협업하자는 것이 아니고 서로 힘을 모아 더 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저희가 진정 꿈꾸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에 함께 혁신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LG 커넥트를 준비하였습니다. LG 커넥트는 앞으로 LG가 혁신 생태계를 이끌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특히 올해는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컨셉으로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스타트업들과 함께하는 이틀간의 여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시작이지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혁신을 위한 이 위대한 여정에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G 커넥트 2020 함께 성장하는 것, 진정한 이 상생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이삼수 대표님의 환영사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LG 사이언스 파크 오픈 이노베이션 박만수 담당님을 모시고 이 LG 커넥트에 대한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LG 사이언스 파크 오픈 이노베이션 박만수 담당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박만수입니다. 저희 LG 커넥트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전하고요. 동시에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 LG 커넥트는 올해로 3번째 맞는 LG 그룹의 스타트업 행사입니다. 2018년부터는 저희가 스타트업 테크페어라는 이름으로 2년간 진행을 해왔고요. 올해는 LG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새 단장을 하였습니다.
두 개의 그 행사를 보면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규모 측면에서 참여한 스타트업들이 처음에는 20개로 시작을 했다가 작년에는 약 40개, 그리고 올해는 50개의 스타트업이 함께 이 행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참관해 주신 참석자 분들의 규모 역시 처음에는 600명으로 시작했지만 작년에는 약 2,400명, 그리고 올해는 그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그 개방의 정도, 개방의 대상일 겁니다. 스타트업 테크페어는 목적 자체가 외부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LG 내부에 소개하는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LG 커넥트는 이 대상의 범위를 LG에 국한하지 않고 스타트업 커뮤니티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스타트업, VC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기관 등 다양한 LG 그 스타트업을 구성하고 있는 이코시스템을 함께 참여시켜서 저희가 함께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너무 클로즈하게 해왔던 것이 아닌가 반성을 좀 하고 있고요. LG 커넥트를 통해서 진정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LG 커넥트, 뭔가를 연결하는 것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Journey with Startup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주로 스타트업들과의 연결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단지 스타트업에 국한될 필요가 없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학계, 기관 등등 다양하게 고객 가치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 저희 파트너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 혼자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함께 해주시는 파트너들의 참여, 그리고 기업,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저희가 커넥트를 통해서 추구하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LG도 처음에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크림이었죠. 1947년 럭키크림, 국내 최초의 화장품 크림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스타트업처럼 만들고 팔았습니다. 크림으로 시작했지만 플라스틱 기술로 다양하게 사업을 다각화했고, 다음에는 비누, 치약 등등 여러 가지 고객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드디어 신사업에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럭키크림을 잘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확보했던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술을 가지고 어떤 신사업에 진출할까 고민을 하던 끝에 한 사람이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라디오를 만들어 보자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당시에는 반대의 목소리도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플라스틱만 할 수 있는가 라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과감히 의사결정을 했고, 우리가 없는 것은 외부에서 가져오면 된다라고 해서 독일의 엔지니어들을 흡수를 해서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본격적으로 이 개발을 시작한 지 1년 남짓한 시간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60%를 국산하면서 사진에 보이는 A501, 이 국산 최초의 라디오를 출시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스타트업 같이 정말 과감한 도전이었고 스타트업의 스피드로 이루어낸 정말 놀라운 성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국내 최초의 냉장고, 국내 최초의 TV, 그리고 세탁기 등등 고객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제품들을 지속해서 확대를 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엑싯, 드디어 IPO를 하게 되었습니다. 럭키크림으로 시작했던 라키화학공업사는 약 22년 만에, 그리고 금성사는 12년 만에 IPO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 아시는 LG그룹의 맏형격 노릇을 하고 있는 LG화학과 LG전자가 되겠습니다. 이후 50년이 지났습니다. LG는 그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100개 이상의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또한 70개 계열사 하에서 25만 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160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저희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했던 훌륭하신 파트너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그 로고들을 보시면 LG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회사들과 협력을 해왔고, 특히 이런 것들이, 이런 오픈이노베이션 정신이 LG의 유전자가 피 속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들의 삶의 곳곳에 숨어서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기업으로 성장한 LG가 왜 다시 스타트업을 꺼내 들었을까요? 저희는 이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그 세계는 과거와는 다른 정말 빠른 클락 스피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이 초래한 이런 변화의 물결, 큰 쓰나미가 돼서 우리를 덮쳐오고 있고요. 저희가 무시했던 저 변방의 작은 시도들, 작은 노력들이 불과 수년 만에 나비 효과가 되어서 저희가 수십 년 동안 플레이를 해왔던 인더스트리의 게임 룰을 바꾸는 것을 너무나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변화를 감지하고 배트를 힘껏 휘둘렀을 때는 이미 공은 포스의 글러브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의 그 촉발은 고객입니다. 고객의 범용적인 니즈를 만족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이미 그 트레시홀드 홈들을 넘긴 지 오래되었고, 각기 다른 것을 원하는 고객들의 시시각각 변하는 니즈에 맞춰서 그것들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변화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회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LG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희는 이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LG 내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장점이 생겼고 그 이면에 단점도 생겼습니다. 먼저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오퍼레이션이 커졌고 저희 네트워크가 늘어났고 글로벌에도 많이 액세스할 수 있는 룸이 생겼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에도 버라이어티가 생겼습니다. 저희의 몇몇 사업이 흔들거릴지라도 그것이 회사의 존폐로 연결되지 않고 포트폴리오 상에서 리스크를 매니지할 수 있는 룸이 생겼습니다. 또 엑스퍼티즈, 전문성이 생겼습니다. 단지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상품 기획, 구매, 품질, 생산 등 각 비즈니스 기능별로 다양한 역량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서 수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LG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커짐으로 인해서 동시에 저희가 잃게 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단점들은 바로 저희가 지금 방금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의 그림자였습니다. 규모가 크다는 것이, 그리고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다양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저희의 약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다른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애질리티, 민첩성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이 커지자 의사결정에도 시간이 더 걸렸고요. 소통에도 시간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테네시티, 뭔가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는 힘, 끝까지 뭔가를 이뤄내는 집요함이 부족해졌습니다. 저희가 무언가를 도전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끝까지 끝내지 않아도 저희를 버텨줄 수 있는 든든한 사업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커리지, 용기가 부족해졌습니다. 도전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영위하던 사업에서는 큰 도움이었지만 태생적으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때로는 이 일이 어떠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왜 안 될 것 같은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그런 리스크는 조직 내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컸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서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목소리가 필요했고, 그러한 목소리들은 때로는 무모함으로 치부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제가 고해성사를 하듯이 저희의 단점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를 풀고 싶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은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고
문제라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LG라는 이름을 그대로 스타트업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스타트업 역시 잘하는 점이 있고 못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들 예상하실 수 있으시다시피 LG의 장점과 단점의 순서를 바꾸기만 하면 그것이 스타트업의 장점과 단점이 되었습니다. 애질리티, 스타트업은 태생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스스로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끈기가 있고 이 프로젝트가 잘 안 되면 내가 잡을 잃을 수 있고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어떻게든지 버텨내는 데 능합니다. 또한 용기가 있습니다. 도전에 능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일지라도 이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고 이 일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분명하다면 이들은 도전을 하고 이것을 해결해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스타트업들의 가치가 LG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함께 합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Zero to One 그리고 One to Million 각각의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Zero to One 이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 뒤로 길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거는 스타트업들의 역량이 필요하고 태생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낸 가치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스케일업해서 이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은 또 다른 역량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이 가진 LG가 잘하는 역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두 역량을 합쳤을 때 저희는 Zero to One에 그치지 않고 Zero to Million 이를 통해서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고객들의 삶에 어떤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LG와 스타트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사실 저희가 잘 알리지는 못했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미 있습니다. LG와 그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어떤 단계를 조금 도식화해서 풀어보면 처음에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딜 소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마지막으로 그 투자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비즈뎁, 사업 개발을 같이 하는 단계로 분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LG의 활동을 이제 소개를 해보면 먼저 LG의 계열사 그리고 LG 그룹 차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이언스 파크로 편의상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각 계열사들은 내부에 OI팀과 투자팀을 두고 스타트업들 발굴 활동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또한 LG 사이언스 파크는 외부의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밀업이라는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연중 좋은 스타트업 발굴 활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저희 커넥트 2020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 KDB 산업은행 등 많은 파트너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글로벌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LG 사이언스 파크는 글로벌 OI 포스트를 직접 사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굴된 그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투자가 필요할 경우에 계열사 역시 자체 내 투자팀을 운영하면서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언스파크 산하에서는 그룹 차원에서 약 2년 전에 실리콘밸리에 신설한 LG 테크놀로지 벤처스라는 CVC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천억 수준의 그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설립된 지 약 2년이 남짓 지난 시점에서 약 29개의 투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육성, 사업개발 관점에서는 계열사는 역시 당연하게도 함께 공동 개발을 한다든지 그들의 사업에 연결을 하는 파트너십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룹 차원에서 특히 사이언스 파크는 그 스타트업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주고 그들을 컨설팅하든지 COE 역할을 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 역할은 앞으로도 지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곡 사이언스 파크 내에 오픈랩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그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개의 스타트업들이 입주를 해서 LG 계열사들과 협력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들었던 따끈따끈한 소식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버치바이크라고 있는 저희 1호 오픈랩 1호 입주 기업인데요.
컨시더시라고 하는 기업이고, 이 기업이 지난주에 오콘 스튜디오에 M&A를 해서 엑시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버는 약 한 달 전쯤에 캡스톤 파트너스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올해 그 커넥트 2020을 통해 소개된 스타트업 여러분들도 오픈랩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성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각 단계별로 이 수많은 액티비티들이 있고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특히 저희 오늘 진행하는 이 LG 커넥트를 매년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서 운영함으로써 좋은 그 스타트업 발굴부터 투자, 육성 이 세 가지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신뢰는 쌓기는 어렵고 무너뜨리기는 쉽고, 하지만 한번 그렇게 무너진 신뢰를 다시 한번 재생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저희 LG는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커넥트 행사가 그 여정의 첫 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LG 커넥트 2020,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던 그 스타트업과의 이틀간의 여정 정말 마음껏 즐겨주시고요. 그 중간중간에 좋은 정보와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박만수 담당님과 함께 이 LG 커넥트 2020의 소중한 취지와 그리고 LG그룹의 고민 그리고 노력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비전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해마다 성장하고 있고 올해 또 새롭게 선보인 LG 커넥트 2020을 통해서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고 또 새로운 생태계가 구축되는 희망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행사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LG 관계자분들의 세미나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30분부터 QS텍 이동훈 대표님의 의료 시스템 변화에 따른 현장 진단 기술 발전, 12시부터는 비플렉스 정주호 대표님의 히어러블에 되돌아보는 웨어러블 시장의 미래, 피트니스에서 헬스케어로에 대한 강연이, 그리고 점심시간 후 1시 20분부터 카찹 이원재 대표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빌리티를 주제로 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는 LG 계열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LG화학,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전자에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분이 오늘 강연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와디즈의 박선영 심사역께서 스타트업 신과 와디즈를 주제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는 4시 30분부터 세븐플로어 김희원 대표님의 포스트 코로나19 다음 세대의 온라인 식품 시장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5시부터 이해 라이프스타일 김남석 대표님의 코로나19 시대에 따른 공간 비즈니스 접근 경험 공유를 주제로 한 강연이 있겠습니다. 네, 이로써 LG 커넥트 2020 첫 번째 공식 행사인 오프닝 순서를 모두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QS텍 이동훈 대표님의 의료 시스템 변화에 따른 현장 진단 기술 발전 세미나와 함께 11시 30분에 다시 돌아올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세미나는 LG 커넥트 2020 공식 어플리케이션과 또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